안보, 경제 얘기하셨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한 명분을 어디 갖다 대는가 하면 예. 말씀은 폐악질을 일삼는 망국의 원흉 이랬는데 그게 결국은 자기와 반대편에 있는 민주당을 비롯한 제야 세력이라 야당 세력이란 말이에요. 반국가 야당 세력. 세력을 예. 폐악질을 일삼는 망국의 원흉에다가 종북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폐악질이라는 표현까지도 썼는데 이 망국의 원흉이다, 종북 세력이다 이런 기준점이 어디냐. 그래서 내가 아까 뭐 모두에 이제 가볍게 드린 말씀이 그겁니다. 혹시 이거 알코올성 치매는 아니냐 이런 염려까지 드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근거 없는 표현을 함부로 쓰느냐. 그래서 명색이 담화문에 있는데 예. 이 담화문 누가 쓰느냐나 그부터 궁금해요. 포고문은 누가 만들었으며 담화문은 누가 만들었느냐. 포고령 말씀하셨으니까 예. 포고령은 무서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정치활동 금지, 살벌했죠. 예. 언론 통제. 그게 문제입니다. 이 언론 통제까지는요, 이 뭐 비상계엄에서 가능할지는 몰라도 그런데 정당 활동을 이 정당 활동을 금지하고 정치 활동을 못하도록 하잖아요. 예. 국회를 마비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헌법 위반입니다. 그게 그렇죠. 헌법 위반이에요. 지금 비상계엄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는데 그 포고문 첫 번째 1호에 있는 예. 내용이 뭔가 하면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그리고 국회를 폐쇄를 하는 식으로 돼 국회 자체를 완전히 막아버리면 그러면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가지고 예. 보상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번에도 결국은 대통령이 내란죄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후반부에 하시죠. 예. 그런데 그 말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적어도 본회의가 열렸고 계엄 해제 요구권이 그때 통과가 된 거 아니냐. 190명 전원 일치로. 근데 내가 다른 방송에서 한 얘기입니다만은 계엄군이 진주를 했다. 본청에. 간단합니다. 국회 마비시키는 방법은 전기 샤트 내려버리면 끝나요. 예. 전기를 차단해버리면 본청에 전기가 들어가지 않으면요. 본청이 가동이 안 됩니다. 예. 본회의고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당시 들어왔던 그 특수부대들이 마음만 먹었으면 그렇죠. 실제는 10분이면 15분이면 점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점령하고 그리고 요인들을 다 체포도 할 수 있죠. 그랬죠. 뭐 지시를 받은 요인들이 있다면 재판은 아주 쉽겠죠. 근데 중무장한 그것도 K1 소총을 들고 있는데요. 그 실전에 투입된 그 군인들도 많이 망설였고 그리고 관련 명령을 내렸던 지휘관들도 일부는 명령을 거부까지는 못했지만 망설였어요. 거기가 280명이 다 그렇게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헬기를 타고 도착을 할 때까지는 몰랐는데 내리고 보니까 국회더라. 오늘 아침 조선일보 일면 헤드라인이 그거잖아요. 내리고 나니까 국회더라. 깜짝 다 놀란 거죠. 그렇죠. 근데 왜 어떤 남북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헬기를 탄 줄 알고 전부 다 긴장을 해서 헬기를 다 올라탔는데 가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야식인까지 다 착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저 부대가 사실은 참수부대잖아요. 쉽게 말하면 북한 707 부대인데 다들 놀랐죠. 이거 뭐 한 거냐. 왜 대한민국 우리나라 국회로 왔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령 경찰력도 그 국회를 완전히 통제를 안 했거든요. 처음에는 막았는데 불과 한 10분 뒤에 다시 허용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면 허술한 작전이었고 이런 허술한 비상계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만약에 이 특수부대들의 목표가 이런 거였다 하더라고요. 당시 국회 자체를 확보하는 거. 쉽게 말하면 점령이었는데 그리고 야당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 다 끌어내라. 여기까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막상 이게 그런 명령이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받았다고. 국회의원들이요 본회의장에 모이고 뭐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해를 받은 흔적은 없거든요. 그거를 이제 본인이 이제 거절을 했다. 특전사령관도 그렇고 거기까지는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거절을 했다.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비상계엄을 보면서 가장 큰 궁금증이 이런 비상계엄 결정이 정 변호사님. 특전사령관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당시 김용현 장관이 본회의장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라고 지시를 했다. 이제 김용현 나는 그래서 오히려 본회의장 들어가지 마라 지시를 했다. 일종의 항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약간의 충동으로 이렇게 일어난 일인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허술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이게 김용현이가 이 고안을 하고 건의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김용현은 파면을 한 것도 아니고 이번에 면직 처분을 빨리 해버려서 일단 어떻게 보면 김용현을 구제를 해준 셈이 돼버렸어요. 뭐 그렇든 김용현이가 그렇게 했다는데 그렇더라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정을 해서 밤 9시에 국무회의가 소집이 되고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국무위원들 중에 2~3명만 반대를 했다. 그리고 국무총리도 뭐 반대 의견을 냈다는 식의 말이 나왔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 비상계엄이 전체적인 얼개를 보고 담화문 내용이라든가 이 포고문을 보면 너무 허술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적극적인 것 아니냐. 그래서 과연 이런 국가적인 결정을 하는데 적정 절차를 거친 것이냐. 난 거치지 않았다고 봐요. 적정 절차를 거친다면 사전에 미리 고안된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참모들로부터 건의를 받고 그리고 핵심 참모들과 따로 이 문제를 논의를 하고 자 이게 왜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는가 해서 최종적인 이런 비상사태로 나가는 데는 어떤 특별한 원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국민들에게 나중에 납득시킬 만한 그런 원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했다면 적극적인 것이고 두 번째 제가 의문은 아니 그런 뭐 듀 프로세스 적정 절차를 거쳤다 한다 하더라도 두 번째 왜 이렇게 허술하냐 너무 허술하다. 내가 알기로는 미리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다 돼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포고문도 다 미리 준비가 돼가 있는데 이 포고문은 준비가 안 된 완전히 급조된 포고문이다. 왜 그런가 하면 의사들을 처단한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포고문에 그것이 갸우뚱하더라고요. 대통령을 얼마나 지금 억압하고 있는 문제였는지 정신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문제였는지 그 포고문에 그걸 넣어놨어요. 이 전공의들 48시간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을 한다. 처단이라는 표현이 두 번 있고요. 두 번 들어갔어요.